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휴 동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라고 신년 특집 기획 시리즈를 이제 몇 편 올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좋은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오늘이 또 연휴 지나고 첫 방송인데요.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테슬라의 발 뉴스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앨런 머스크가 중국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한테 폭탄 하나 던진 거죠. 네. 그래서 핸드폰도 아니고 가전제품도 아닌데 신차를 30% 할인해서 이제 출시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해당 모델 테슬라 Y고 이게 미국 판매가보다 무려 한 30% 싸게 할인가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Y 모델은 이제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차박이 유행하면서 이 SUV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해 기가팩토리에서 출시하는 그 모델을 이걸 이제 30%를 확 깎아서 이제 출시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미국 생산 모델이 아니라 상해 생산 모델인가요? 상하이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충전했을 때 594km를 가고 이 가속에 5.1초 만에 갑니다. 그리고 217km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정부가 그 전기 자동차를 사면 이제 보조금을 줬죠. 근데 그 이제 좀 줄어드는 판에 테슬라가 자체 보조금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로 일종 보조금처럼 할인을 한 건가요?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모델인데 모델 Y 같은 경우가 이제 노멀한 모델이고 고성능 모델이 이 YP인데요. 네. 이게 지금 그 Y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 돈으로 2,519만 원 깎아줬고 P 모델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를 이제 확 깎아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전기차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은 이게 보조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차이긴 한데 테슬라가 아주 전략적으로 이것을 이제 갔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모델 3하고 이게 플랫폼을 같이 쓴다는 거죠. 부품도 같이 쓰고. 그래서 원가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신차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만은 2006년, 12년, 15년, 17년, 20년 거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새 모델을 만드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 Y를 아주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자제품 신규 출시할 때 경쟁자가 없을 때는 인텔이 아주 전통적으로 그런 방법을 씁니다만은 아주 고가 모델, 고가 전략을 쓰고 경쟁자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후려쳐서 경쟁자의 이제 손익이 안 나오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대를 캐시를 번아웃 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후자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 모델,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한 480km 정도 가는데 이게 가속하는데 3.7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240km까지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섹시한 그런 거고 이게 더는 이제 FSD라고 하긴 하나요?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광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방을 다 센서가 모니터링 해주고 그것이 이제 DB가 쌓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자율주행의 기능 이제 이런 역할을 지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차들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번에 나온 그 Y 모델의 이제 내장인데 보면 스위치나 전통차에서 보는 대시보드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아이패드처럼 생긴 패드 하나가 달랑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 전면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패드로 이제 핸드폰 쓰듯이 그렇게 이제 가는 소위 말하는 운전자 중심의 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소식 터지면서 연휴에 사람들이 그 뭐 대기 구매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비슷하게 이 대리점 체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는 거죠, 차를. 그 전시장에 가서 보고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연휴에 그 모델 Y 주문 사이트가 이제 먹통이 생겼다. 네. 주문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그래서 뭐 이제 머스크가 뭐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문 연지 10시간 만에 이제 10만 대를 주문받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이제 또 돌았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라인 이제 전시장에서 사람이 뭐 미어 터진다는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차사로 온 건 아니고요. 네. 구경하러 온 거죠. 구경으로. 그리고 네. 이제 연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네.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건에 대해서 컨펌을 이제 하는 것들 봤더니만 실제로 차가 몇 대 생산됐냐, Y가 네. 300대 생산했습니다. 아. 그래서 300대가 나온 거고, 네. 그 300대는 100%다 이제 그 전시장에 네. 그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제 나간 거고, 실제로 그것을 고객한테 팔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 같은 탐사보도 같은 하는 언론 쪽에서 체킹을 했더니 내부에서는 주문이 폭주한 것은 맞다. 네. 근데 10만 건 주문받은 거는 잘 모르겠다. 아,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답은 못 해주지만.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루머 중에 하나는 그 니오, 네. 그 웨일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가격대인데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주문 취소가 폭주를 했다.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데 니오는 오피셜리 이제 부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연휴에 테슬라가 2020년 판매 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SX, Y, 뭐 3 다 모델 합쳐가지고 49만 9,550대를 팔았습니다. 네. 거의 50만 대. 그렇죠. 네. 그래서 당초의 목표는 이제 51만 대였는데 조금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뭐 50만 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Y 모델에 대해서 10만 대를 주문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뭐 1년 판매의 20%를 하루 만에 주문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전략도 좋았고 또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잠재적인 수요가 얼마만하다. 그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폭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은 좋지만 이 한참 또 달려나갈 중국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진짜 폭탄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희생양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놓고 보면 모델 Y의 가격대 제가 그 노란색으로 금을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이게 시작점이 33만 위안, 네. 이제 조금 고가가 36만 위안 요 정도 레인지인데 요 레인지에 걸리는 차가 바로 그 니오의 EC6하고 ES6입니다. 니오 차가 좀 타깃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35만, 36만 요 정도 가격이고 네. 리오토가 33만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은 니오하고 리오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뭐 원래 40만 원대 이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이 가격대에 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가격대에 있는 차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리오토하고 그 니오의 모델입니다만은 그 리샹, 그 리오토의 원 모델 이것이 딱 그 대상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웨일라이 그 니오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모델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모델 Y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환호를 할 일이지만 니오나 리오토 입장에서는 아주 제가 차를 오른쪽에 갖다 놨습니다만은 매끈하게 빠졌지만 아주 미워서 죽을 지경인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내렸냐 하는 건데. 가격을 내리는 게 과연 현실적인 거냐. 이게 그렇습니다. 자충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의 그 수익성을 그로스 마진을 체크해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지금 샤오펑 같은 경우가 그로스 마진이 매출 총 이익률이 한 0.4%, 네. 니오가 3.8%, 그리고 리오토가 14.7%, 비아디가 한 19.7%, 그리고 테슬라가 21%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인하를 했을 때 이제 샤오펑이나 니오가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같이 따라가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샹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한 20만 대 이상의 캐파를 지금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샤오펑이나 니오나 뭐 이런 소형 자동차 회사들이 한 5천 대 월 겨우 생산하는 정도니까 5만 대 레벨이죠. 5, 6만 대 레벨인데 그것에 한 3배 정도 캐파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정도 떨어지는 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5만 대를 만드는 회사하고 10만 대를 만드는 회사는 원가 차이가 33%가 나게 되죠. 네. 그리고 20만 대를 만들게 되면 그게 33%또 차이가 나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고마지는 것을 무기로 해서 후발자 죽이기를 하고 또 앞으로 그 샹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이것을 같이 섞어서 이제 후발자를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전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또 미국 생산 모델이 아니라 중국 생산 모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생산 모델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미 확보를 다른 기업에서도 월등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아니고요. 캐파를 이제 그 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원가가 그 정도로 좋아지는 거죠. 최대 캐파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문 라인의 차이보다는 그렇죠. 생산량으로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시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 효과를 이걸 마케팅 비용으로 그냥 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는 건데 결국은 중국 마켓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놓고 보면 그 중국하고 미국의 비중이 중국이 70%, 미국이 2019년 기준으로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첨단 회사는 해외로 나가지 말고 미국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해결을 하면 보조금 주겠다는데도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그걸 뿌리치고 샹하이에다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기가팩토리를 진 이유가 바로 이거죠. 시장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3배 이상 더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더라도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의 한 3배 정도 시장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이유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2025년, 2035년 뭐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 석유 자동차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이제 순수 전기 자동차가 50%가 넘어가면 그러면 대략 이제 중국이 1년에 한 2,600만 대 정도의 차를 사는데 1,3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시장이 세계 최대 시장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에 이제 그 목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표면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작은 소형 전기차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석유 자동차 시장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럭셔리 카 메이커들, 그래서 BMW, 벤츠, 아우디, 볼보, 캐딜락 이런 회사들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미 2020년에 목을 담궜지만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현대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모델 3의 그 경쟁 차종, 그 B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놓고 보면 아우디, 그 BMW, 벤츠, 캐딜락, 볼보 S60, 뭐 이제 캐딜락의 CT5, 벤츠 C 시리즈, 네. 그리고 아우디 A4 시리즈, 요게 지금 모델 3의 경쟁 차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나온 그 모델 Y 같은 경우도 아우디 Q5나
벤츠 GLC 모델, BMW X3 모델, 볼보 XC60 모델이 요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대로 보면 경쟁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만 앉아서 이제 시장을 잠식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당연히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상으로 이번 가격이나 전략은 이것은 후발자 주기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BBA, 네.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 다음에 아우디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 포석, 사전 대응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개 회사들 그 벤츠, BMW, 아우디가 다가 전기차 모델을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요 가격대들이 보면 테슬라가 33만 위안인데 이 벤츠나 BMW 같은 경우가 한 46만 위안, 49만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Y를 인하하기 전 가격대, 그게 이미 이제 출시를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샤오뽕이나 리오나 뭐 이 작은 중국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의 경쟁 상대나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럭셔리 카와의 전쟁을 이거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밀의 문이 열리면 거대한 놈이 들어온다. 네. 영화에 이제 카피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최근 한 2014년 이후에 한 6년간은 뭐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한 120만 대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카메이커들이 들어오고 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책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확 도약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은 누가 제일 크게 타격받냐고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이 타격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1등 하는 놈이 이것이 전 세계적인 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의 급등이 강력한 이제 거대한 놈들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테슬라의 이제 전략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 내의 전기차 시장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이 자동차 메이커들 간의 싸움에서 테슬라가 포석을 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더 겁이 나기 때문에 먼저 성공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재계 콩나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작은 아기 돼지 삼형제 정도 수준 뭐 이런 회사들하고 붙어서는 당연히 이기고 정상이지만 여기에 BMW, 벤츠, 아우디 이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이치 같은 이 거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중국의 럭셔리 카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구독 경제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가입자를 먼저 모으듯이 많은 사용자를 먼저 모아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공장이나 팩토리에 비해서 사실은 어셈블리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어셈블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이번 가격 인하로 노리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1등하는 제품들을 생태계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지금 1위하는 배터리 회사가 CATL인데 네. 이번에 Y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파트너가 CATL이 아닙니다. CATL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이제 주력이지만 네. 지금 3원계 배터리나 4원계 배터리 쪽은 지금 LG화학이 세계에서 이제 탑 수준이죠. 그래서 네. 이번 Y 모델의 파트너는 LG화학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한국의 그 LG화학이 이번에 분사를 했기 때문에 LG 솔루션인가요? 네. 그 회사가 되겠지만 뭐 100% 자회사니까 LG화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LG화학이 최대 수혜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아마 이 가격 인하로 인한 그 선두업체들,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대거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생태계 구축이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로는 원가에 팔더라도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 네. FSD 기능인데 이것은 결국은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이 쓰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점점 더 고성능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내 차가 하루하루 더 똑똑해지는. 그렇습니다. 그 DB가 쌓이면 그걸 회사가 진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번 썼던 사람은 그걸 계속 쓸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이제 사용자들의 경우도
이것이 더 고성능의 AI를 예를 들면 10,000대, 20,000대, 10만 대짜리의 AI하고 100만 대의 AI하고는 이게 질이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은 이 차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제 AI의 수준, 자율주행의 수준에 따라서 구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은 기존에 아직 이제 시장에 진입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BMW, 벤츠, 아우디, 샹하이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갖지 못하는 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Y가 지금 30% 인하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테슬라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이것은 분명 적자를 감안하고 한 것인데 이거는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차를 몇 대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뭐 최대한 구독 경제처럼 많이 깔아서 이 다음 포석을 놓는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전략이고 거기에 네. 또 하나 그 수익 모델은 뭐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 자동차 그 오토파일럿 기능하는 자율주행 기능은 네. 또 다른 패키지로 더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만 한 800~9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지도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지금 이제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샀던 차도 네. 이것이 최신 자율주행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또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앨런 머스크가 쓴 이 전략은 구독 경제 모델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상으로 봐서는 후발업자 죽이기지만 조금 더 큰 느낌으로 보면 거대한 놈들이 도는 것에 대한 대항이고 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구독 경제 모델을 통한 네. 또 다른 수익원의 창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의 축적 네. 이 세 가지가 이번에 같이 들어간 아마 앨런 머스크의 기가 막힌 이제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황은 발생을 했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